정직이란 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정직이란 말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따라다니는 말일 것입니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런데 영국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에게도 어려운 문제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사실은 따지고 볼수록 아주 까다로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국 속담엔 말이죠.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특히 이게 영국 속담이니까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승마. 영국의 한 문화죠.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새 집 지어놓고 가장 1년 동안에 행복할 수 있는 기한이 제일 긴 것 같습니다. 결혼은 겨우 일주일인데 결혼해서 아마 신혼살림 아파트 짓고 집 꾸미면 결혼 생활보다도 새 집 지은 그 재미가 아마 1년 정도는 간다. 이것이 영국 사람들의 하나의 유머러스한 인생의 한 모습을 밝힌 것인데, 그럼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정직하여라. 참 기막힌 말이죠. 이발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말을 사서 승마를 하는 거, 새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꾸미고 그 집산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것은 다 1년도 되지 않는데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은 정직하라 하는 것이 영국 속담입니다. 우리나라나 또는 뭐 한자로 된 중국이나 세상 모두가 공통적인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직은 한자로 써봐도 알다시피 올바르다 하는데 저 글자는요, 밑에 걸어간다는 지자가 있고 위에 한일자가 붙으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직자는 곧다는 뜻이니까 곧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정직이라는 것. 인생을 곧게 살아가는 것. 인생을 길에다 비교하면은 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한자의 정직인데, 우연일까요? 영국 영어도 마찬가지로 straight forward, 곧바로 앞으로 간다. 정직을 straight forward라는 말을 쓰죠. honest하다, 또 frank, 솔직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직을 뜻하는 한자와 가장 비슷한 것이 영어의 straight forward라는 말을 씁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곧바로 앞을 향해서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우여곡절, 꾸불꾸불 가는 것이 거짓말이죠. 세상에 여러 책이 있지만 그 마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한 책이 나왔습니다. 여길 보면요, 놀랍게도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는 다 틀렸죠. 누구나 뭐 정직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전문가가 실험을 해본 결과에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버드 대학, 뭐 비즈니스 그 스쿨 같은데 이런 데서도 여러 실험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1년 동안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수천 번이 되는데, 그것을 쪼개보면은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하루 평균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3번 이상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시켜서 녹음을 해가지고 전부 통계를 낸 거예요. 과학적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팀 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면은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한다. 이 통계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가 옳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몇 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엇가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짜 거짓말이고 어떤 말은 그 거짓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 숫자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달라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린 또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약속해놔가지고 늦게 갈 때 뭐라 그래요? 휴대전화로 늦게 갈 때, 여기 길이 막혀서 사실은 자기가 늦게 떠나왔는데 길이 막혀서 늦어졌다고 꼭 거짓말 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또 이게 통해요. 하도 길이 잘 막히니까. 또 자기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상대방이 전화 오는 걸 안 받고 왜 전화 따 그러면은 이거 배터리가 떨어져서 왜 전화 안 받아 배터리가 떨어져서 몰라 거기 통화가 잘 안 되는 데 있었나 보지 이렇게 요즘에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휴대전화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휴대전화가 없을 때도 사람들은 끝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하는 동물이다. 짐승은 거짓말 안 한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 사실 이 세상을 살자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따뜻하고 인정 있는 세계도 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에 속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그 거짓말. 남을 해치는 거짓말.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남을 위하는 것이 참말보다 나은 것이죠. 그런 거짓말에 반대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참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정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정직해요. 남들이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 정직하기 참 힘들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정직, 또 남에게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과 참말,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인데 정말 정직의 값어치가 뭐냐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복잡한 그 정직의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역사 인물들 다 알겠지만 장 바티스트 꼴베르라는 프랑스 사람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장 바티스트 꼴베르. 웬만한 사람, 역사에 밝은 사람.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프랑스에 말이죠. 루이 14세 태양왕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최대의 가장 강력한 부유한 프랑스, 강한 프랑스를 만든 그리고 가장 문화적인 전성시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 때였거든요. 모든 건 다 루이 14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돼요. 오늘의 프랑스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는 장 바티스트 꼴베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재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과연 루이 14세의 영광이 있었을까? 흔히 말하죠.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데 그 밑에 발은 끝없이 움직여야 백조는 우아하게 떠다닌다. 이 끝없이 수면 밑에서 움직이는 백조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장 바티스트 꼴베르다. 왜 이 무명의 일개 재무장관을 왕보다도 더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거기엔 기막힌 하나의 정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별로 부유하지 않은, 그것도 파리도 아니고 시골 랭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집에 부모가 상인이요, 장사꾼이요, 포목점을 한 포목상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커가지고 15살 때 그 동네에 조그만 도시에 포목상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파리에서 말이죠. 아주 부유한 은행가가 이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그리고 그 포목상에게 옷감을 사겠다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옷감을 가지고 그 호텔에 머물러 있는 은행가를 찾아간 것이 바로 이 꼴베르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옷감을 얼마 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 야드당 15크라운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무 말 없이 한 80야드 정도를 샀습니다. 이제 그 옷감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잘했으니까 기분 좋아서 점원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자기 이제 주인한테 돈을 주려고 딱 보니까 가격을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8크라운짜리를 1야드에 8크라운짜리의 옷감을 무려 몇 배요 이거? 15크라운이나 주고 팔았기 때문에 3배 가까운 돈을 물은 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당황해가지고 그 돈을 가진 채로 다시 상점 주인이 말리는데도 안 됩니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잘못 알고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고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정직한 소년이었죠. 땀 흘고 있으면 배 이상의 장사를 했을 텐데 그걸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 같은 바보가 없다. 왜 돌려주냐? 결국 쫓겨나요. 바보 소리 듣고 너 같은 점원 필요 없다고 쫓겨난 거죠. 쫓겨난 아들을 남들은 다 바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얘야 잘했다.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다. 정직해야 된다. 그 용기를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좌절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그 은행가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나 때문에 실직을 했구나. 얘가 얼마나 지금 시리에 찼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같이 신용을 정직을 담보로 하는 은행일수록 이런 정직한 점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랭스 와가지고 이 아이를 다시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은행의 점원으로 쓰는 겁니다. 은행 점원으로 쓰는 거예요. 은행은 어떤 곳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데가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골에 정직한 소년이 있었다면은 겨우 옷감이나 팔고 있을 것이지만 정직한 탓에 은행원이 됐고 은행원이 되니까 더 많은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상에 남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계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는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 재무차관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재무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또 유명한 니콜라 푸케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관광 가시면은 니콜라 푸케의 성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당대의 부hold. 베르사유 궁전하고 맞먹을 정도의 집을 진 거예요, 이게 재무장관. 그렇게 놓고 루이 14세를 딱 부른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왕이 보니까 기가 차다 이거예요. 자기 궁전보다도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왕보다도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무장관이. 나쁜 부정을 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왕은 이 푸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품게 된 거죠. 뭔가 부정한 수법으로 자기가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다. 그때 차관이 정직한 꼴베르요. 거기서 다시 빛이 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한 꼴베. 어디 가요? 그 강직한 성격이.
하나하나 재무장관의 압력과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온갖 성실하게 자기 차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연히 장관하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푸케의 가문에는 말이죠, 다람쥐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람쥐를 잡는 거는 아무리 약자라도 뱀이 다람쥐를 잡죠. 그래서 재무장관 푸케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기 상사지만 이 꼴베르와의 그 격렬한 결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당대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 다람쥐와 뱀의 결투다, 이런 아주 풍문이 도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다람쥐가 잡힙니다, 뱀에게. 결국 재무장관의 비리, 잘못된 거 하나하나를 밝히고 그게 잘못된 모든 것을 꼴베르가 밝혀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재무장관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재무장관 자리가 탐내서가 아니라, 그의 부정한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장관 눈에 들여야 할 텐데 목 내걸고 열심히 장관의 잘못된 것을 싸워가면서 결국 프랑스의 한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정직하게 재무장관까지 올라서 큰 번영을 가져다 줘요. 심지어 말이죠, 꼴베리즘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중상정책. 그때까지 프랑스에는 상업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브랑, 이 조직, 지금도 가면 고브랑 직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도시 전체를 그 직조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데 이 재무장관으로서 온갖 아이디어와 성실한 한 정직한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의 아주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한 정부가 예술가와 학술인들을 존중시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를 만든 최초의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꼴베르였다. 제도적으로 그들에게 영광과 행복을 준 사람, 그것이 바로 꼴베르의 정직 하나가 국가만을 부흥시킨 게 아니라 문화대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영국 속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한 인간만이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가 일시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번영의 부를 쌓으려면 정직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정직.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꼴베르 이야기에서 찾아가는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를 있게끔 한 시골 15살 먹은 작은 그 정원의 정직 하나가 프랑스라고 하는 오늘날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루이 14세 때 쌓아 올렸던 그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가장 역사에 프랑스 국민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대의 뒷바라지를 한 숨어있는 꼴베르의 이름, 여러분들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왜? 평생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꼴베르를 멘토로 삼았을 때 여러분들은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장관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할리먼의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의 스토리텔링의 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꼴베르를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의 화두였습니다.